좋은 책자를 보고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일단은 뭐 구체적인 것보다는 여러분 2016년 12월 17일 날 의결했던 관리처분 총회 책자에 나와 있는 사업비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항상 그렇듯이 요즘 들어서 다른 조합에서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뭐 임원 해임 총회를 앞두고 있다 하니까 해임을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도 그냥 오랫동안 했으니까 무조건 표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해임은 하나의 과정이지 최종 정착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해임을 통해서 이 다음에 조합원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해임 이후에 새로운 임원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새로운 임원들이 안 하려고 하면 해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봐야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뭐가 그동안에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해임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 조합원들이 또 그동안에 파악한 건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 이 사업비를 중심으로 잘못된 계약서라든가 충분히 사업비 절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절감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가 옛날에도 몇 년 전에 사실은 덕현지구의 총회 책자를 보고 당시에 좀 답답함을 느끼고 그때 몇몇 분들한테는 설명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대부분 뭐 현금 청산자가 됐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없는데 그동안에 지금도 그래서 현금 청산자들의 비대위가 있고 바로 저한테 찾아오긴 합니다. 현금 청산자들은 제가 상담할 이유가 없어서 별로 상담을 안 했는데 우선 그때도 좀 답답했는데 뭐 왜 이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도 조합원들이 좀 바뀌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조합이 지금부터라도 아직 대부분의 사업비가 지출이 안 되고 지금만 막아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선 제가 매번 제 카페에도 그런 영상이 좀 있을 겁니다만 서울시가 사업비를 정할 때, 표준 사업비를 정할 때 표준 사업비를 55개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서울시가. 제가 매번 얘기하죠. 이 55개 항목이 엉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는 빠져나가야 될 항목이 되게 많은데 너무 세분화하게 잡아놨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사업비가 이 사업비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도 안 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사업비를 쓰고 있으니까 잡아놓은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것 때문에 서울시 정비사업 제가 다 망쳤다고도 얘기하는데 요것만 돼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따져보시면 알겠지만 사업비가 70개가 넘습니다. 자, 서울시가 55개 항목을 표준 사업비 항목으로 정했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업비를 그걸 많이 늘려놨느냐,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계란을 하는데 뭐 찐계란이라고 해놓고 또 삶은 계란이라 해놓고 뭐 익은 계란이라 해놓고 뭐 이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하나하나 보면 그 이유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뭐 공사비 이건 뭐 그냥 여러분들이 정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넘어가고요. 기추진위 설계비용 이것도 뭐 추진위에서 이미 했다고 하니까 이미 늦은 것 같은데 너무 뭐 13억 잡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설계비가 27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3억 27억이면 총 50억 정도 되나요? 40억 되나요? 약 설계비 약 40억 들어갔네요.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지질조사비 뭐 이런 거는 자잘한 건 넘어가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자, 도로 설계가 1억 6,700이 있습니다. 왜 도로를 따로 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도로 설계를 따로 뺐습니다. 일반 사업자들이라면 절대 이따위 짓은 하지 않습니다. 한 정비구역 내에 설계를 한 놈이 하는 게 맞는 것이 도로만 따로 그래라, 공원만 따로 그래라, 아파트만 따로 그래라, 그래서 합쳐보자. 뭐 이따위 설계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한 명이 그리면 되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토목 설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 아파트 단지를 설계할 정도의 회사가 토목 설계사가 없는 설계 사무실은 없습니다. 설사 토목 설계사가 없으면 내가 받아서 토목 설계 부분 하도업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토목 설계가 왜 없을 수 없냐면, 아니 우리가 아파트 설계하면 지하 하수구도 설계하고 할 텐데 하수구는 토목 아닙니까? 단지 내 도로 토목 아닙니까? 단지 내 공원 토목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바깥의 도로는, 단지 내 도로는 네가 그리고 단지 바깥에 있는 도로는 내가 그리겠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심지어는 주민공동시설도 설계를 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주민공동시설 실시설계라고 또 잡혀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설계가 3억 800 잡혀 있고 2억으로 또 주민공동시설 실시설계가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자, 도로 따로, 아까 계약서를 보니까 얘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공원 설계도 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랬죠. 공원 설계 따로, 주민공동시설 설계 따로,
이게 뭔 짓거리입니까?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묘목 3구역에 가면 건축설계 따로, 여기도 건축설계 따로 이렇게 했죠. 요거만 해도 4개로 나눠있죠. 근데 뭐 이거 실시설계 또 하나 또 따로 해갖고 주민공동시설 또 여기도 또 2개로 나눠지네. 건축물 설계하고 도로하고 공원은 따로, 아니 같은 놈이 했는데 어쨌든 분리해서 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이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 설계하는 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묘목 3이에요. 광주 광천동 갔더니 도로 따로, 무슨 공원 따로, 무슨 유치원? 뭐 그것 따로, 상가 따로, 교량 따로, 다리공사 따로, 무슨 아파트 따로 뭐 한 4, 5가지 뭐 이렇게 막 분리를 해놨던데 참 기가 막힙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하나씩 붙들고 나는 요거만 그리고 나는 저거만 그리고 그게 타당한 방식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친환경, 주택성능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도 수립한 업체가 세원이라고 따로 있고 정비계획 변경이 동해라고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수립과 변경이 달라져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6억 4천, 2억 4천 인면 디자인, 경관, 야간 경관 조명 뭐 그것도 따로 구분되어 있고요. 같은 회사가 한 것 같은데 뭐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구분해야 아마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건지. 정비 기반 시설 비용 산출이 1억 2,540. 건축 전기 감리가 100억, 104억 정도 잡혀있네요. 아까 이거 볼 때마다 참 이건 조합에다 지적할 문제는 아닌데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설계비가 40억 됐습니다. 근데 감리비가 104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국토부에 가시면 요율이 감리 요율이 설계 요율보다 싸게 돼 있습니다. 설계 요율이 더 비쌉니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자, 설계는 그 요율대로 안 들어오고 이 엉터리 같은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설계비가 국토부 고시한 요율보다 싸게 아마 할인해서 들어올 겁니다. 법무사들이 같이 법무사 비용 다 안 받고 협회에서 고시한 금액보다 싸게 할인해서 들어오는 건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감리는 구청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같은 시청이겠죠. 안양시청. 안양시청 공무원들이 뽑는다는 이유로 제가격 빵빵히 받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시 요율은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도 2배보다 더 비싸게 지금 감리비를 책정해 놨습니다. 사실은 확 깎아갖고 싸게 이 감리비를 말하는 건 인건비입니다. 설계 그리는 놈도 40억, 뭐 2번 나눠서 그랬는데도 추진위에 13억 저기서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감리비가 104억이라서 오늘 아깝습니다. 시청하고 좀 조금 시청에다가 좀 깎아달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합별로 대단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뭐 1.5배 잡아놓은 데 있고, 2배 잡아놓은 데 있고, 3배 잡아놓은 데 있고, 심지어 4배 잡아놓은 데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서울의 강동 둔촌 죽음은 설계비 130억이 약 520억 잡아 4배 잡아놨습니다. 감리비를. 미친 짓입니다. 그러니 도대체가 조합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니 무엇이 합리적일 것이냐는, 그러니까 조합에서 무조건 이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이 하는 일이다라고 핑계댈 일이 아니라 시청 가서 감리를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잡지 않도록 시청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서 이걸 좀. 그 다음에요. 정보소방통신감리는 9억 5,800 따로 잡으셨습니다. 흑마기 지질조사 용역 2억 7,100. 흑마기를, 이게 내용만 봐서는, 자, 흑마기 설계는 원래 설계도에서 기본 설계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흑마기를 왜 따로 뽑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지질조사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흑마기를 따로 뽑아놓은 것, 아무튼 이 저기만 오면, 정비사업 쪽에만 오면 기본 계획서에 흑마기 설계 반드시 들어갈 텐데 흑마기 설계만 따로 뽑는 경우가 다른 조합에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불합리하다면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2종으로 나갔다면 지적 측량, 현금 청원자 측량, 확정 예정 측량 뭐 이렇게 많이 구분하면 분양 수수료, 분양 보증 수수료, 분양 보증 수수료 왜 따로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시공사가 부담을, 여러분 혹시 계약서에 시공사 부담이 아닙니까? 분양 보증 수수료?
잠깐만, 시공사 계약서 좀 주시겠어요? 시공사 계약서라는 분양소송 수수료를 여러분이 부담해야 됩니까? 잘 모르세요? 자, 사업 연기 특이하네. 그냥 고정 수수료를 사업비 맞아요. 자, 특파 공사비 있나요? 뒤에 있어요. 분양 고정 수수료. 여러분이 분양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니? 네. 대부분 분양 고정 수수료는 시공사 부담인데,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부담하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렇게 하죠. 네. 그럼 어쩔 수 없는. 분양 경비를 되게 시공사 부담 많이 합니다. 등기 비용 60억, 인익공사 29억, 증난방 28억, 그렇다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고, 기반시설 평가, 전문사 전문관리 용역 39억, 조합 운영비 48억, 조합 재산세 법인세 납부 부가세. 학교 부지 조성공사 10억. 학교 부지를 왜 여러분이 조성공사를 여러분이 합니까? 학교 용지 분담금 안 냅니까? 학교 용지가 따로 이렇게 토지를 줍니까? 네, 토지를 주지. 토지를 줍니까? 근데 그거 왜 여러분들이 땅만 주면 되지 왜 이거 작업까지 해주나요? 대지공사까지 해주나요? 왜 그거 토지를 주는데 이번에 취소됐어요. 학교 부지가. 아 그래요? 그럼 이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겠네. 그 다음에 이사비용 1247세대 1800만원씩 받습니까? 이사비용? 이사비용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220억이거든요. 그죠? 224억입니다. 그러면 비례율이 약 한 7% 정도 차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왜 이 공동비용이 넣으면 안 되냐면, 자, 10평짜리 사는 사람들 이사비용 1800만원 받습니다. 그렇죠? 100평짜리 사람들 1800만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 공짜가 아닙니다. 이건 뭐 하나 받습니까? 받았다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다시 그냥 반납하면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작은 거 갖고 있는 사람이 이익입니다. 내가 내 종전평가액이 2억짜리를 갖고 있었다 합시다. 그럼 27에 14, 약 7%의 영향을 미치니까 1,800만원 받았지만 1,400만원밖에 나는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억짜리 같으면 700만원밖에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10억짜리 물건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7천만원을 부담합니다. 쓴 거는 똑같이 세대별로 1억 8천, 아니 1,800만원씩을 받았는데 공동사업 경비에다가 넣어버리면 부담할 때는 상환은 결국에는 돈 많은 놈이 많이 내고 적게 가진 놈은 조금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이해 잘 안 갑니까? 자, 사업비용 비례율을 정해질 때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비례율이 어떻게 되죠? 비례율이 뭔지 아시죠? 이제 자 여기다 종전사에 여기다가 종후 수입,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 수입 뭐 이런 거 총 수입이요. 그것이 사업비 곱하기 100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100점 뭐 몇 프로, 5% 나고 이렇게 돼 있던데 이 사업비에다가 이걸 집어넣게 되면 개인별로 받을 때는 1인당 누구나 똑같이 사업비에 1,800만원씩 받았잖아요. 근데 이 총 합계를 보니 그 금액이 22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전재산이 3,300억 정도 돼요. 3,320억. 그러니까 한 3,000원 잡고 3,021. 한 7% 정도 비례율이 여기다 넣어놓으면 떨어질 거라고, 비례율이요.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금액을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각자 내 종전의 권리 금액이 그만큼이 줄어드는다고요. 그러면 7%가 미치는 거는 내 종전 자산이 10억인 사람은 7%가 얼마예요? 7천만 원이죠. 자, 1억인 사람은 7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런데 받기는 똑같이 1,800을 받았는데 왜 내일 때는 이렇게 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똑같이 받은 거는 다시 반환한테 똑같이 반환해야 돼. 이건 집어넣지 말고. 내가 왜 가져갈 거를 다시 부담할 거를 왜 2, 3일 달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꼬시는 거 이게 그냥. 꼬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아니라는 게 이 다음에 또 나와야 돼. 다른 거에서. 빼야 돼요. 왜요? 개인 간의 평등성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당시에 할 때는 이 관리처분총회 의결할 때 2016년 12월 17일자 이 당시의 법률 48조 2항에 보면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원 간에 평등하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이게 평등합니까 지금? 아니 가져가 1800씩 가져가서 1800씩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공동 경비로 넣어놓으면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작은 사람 물론 이익이에요. 지분이 작은 사람, 평균 이하인 사람은 이익이고 평균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손해요. 그만큼. 이제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낼 일이 아니라고 개인별로 낸 거는 개인별로 가져간 돈은 개인별로 받아내면 돼요. 그래야 가장 공평하잖아요. 그런데 왜 같이 쓰고 우리 연대 책임지자 돈은 똑같이 나눠 썼는데 연대 책임지자 그러면 안 돼요. 10억짜리는 10억에 해당하는 만큼 쓰고 1억짜리 1억만큼 썼으면 연대 책임져도 돼요. 왜요? 각자 프로테인이 똑같으니까. 이 다음에 이런 거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아예 설명하는 거 다 같이 해버릴게요. 이주비 금융비용 182억짜리 있어요. 자 보세요. 이주비도 똑같아요. 처음부터 자 이주비 60% 맞습니까? 종전재산에? 그죠? 70% 맞습니까? 자 10억짜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7억까지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1억짜리는 7천만원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1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 5천만원짜리 전세를 이미 5천만원 내가 대출 쓰고 있어요. 이 사람 얼마나 못 받아요? 애당초 이 사람이 7천 쓰고 있어요. 이 사람 받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예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7억 받았고 뭐 할 게인가 싶어서 이 사람이 5억밖에 안 받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안 받은 경우도 있어요. 왜? 내 저기에 근저당 설정하는 게 싫으니까 남 투자자고 그래서 근저당 설정하기 싫어서 안 받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 사람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내 편에 의해서 안 받는 거예요. 70% 준다 하지만 나는 한 10%만 받으려다 왜? 이번에 월세 보증금 내주려 하니까 그게 약간 부족해. 그래서 10%만 받았다가 대신 한 6개월에 내가 들어올 돈이 있으면 또 갚아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별적으로 70%는 상한선을 정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실행 액수는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세요? 실행 액수가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빚어둬서 우리는 사업합시다. 자기 돈 있다고 내지 마세요. 이랬을 때는 여기서 사업경비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왜? 공평하니까. 아까 같은 프로테인이 받았으니 이때는 공평해요. 비례율이. 그런데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놈부터 시작해서 나는 내 자의로 안 받는 놈, 나는 일부만 받을 놈, 빚지는 게 싫으니까 이런 놈들은 왜 이걸 다 내가 물어내야 돼요? 연대 책임 질 일이 아닌 개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만 갖다 쓰고 부담하면 될 일이에요. 상식적으로. 이게 되게 여러분의 개인별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익 보는 사람이 생겨요. 분명히. 풀로 받은 사람은 어떤 형태로 손해는 안 나요. 근데 못 받은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뭐 가난한 놈이 더 손해예요. 사실은. 이 못 받는 놈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기존에 빚이 있거나 뭐 하거나 좀 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 중간에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이미 중간에 매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입주할 때까지 이미 다 내가 이자는 내기로 했으니까 내 집 사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사업에 다 반영해서 비례를 떨궈버렸잖아요. 이해가시죠? 중간에 파는 사람은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를 못 판다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이 중간에 손바뀜이 일어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돈을 벌고 처음에 간 사람들이 울고 떠나요. 계산상으로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따위로 해놓으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왜요? 이자 부담은 앞에 놈이 이미 입주 때까지 다 부담하기로 떠안고 내가 팔고 가는 셈이에요. 그만큼 가치가 하락되니까. 뭐 프레미엄이 붙은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인 거고 실제로 사업계에 있어서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관리처분. 개별적인 부분을 공동경비로 풀었기 때문에 그러면 공동경비로 풀면 안 돼요. 아까도 똑같이 받은 것도 다 부담액이 다르기 때문에 공동경비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800씩 했으면 내 들어올 때 1800씩 갚아라라고 그냥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럼 억울하게 어쩌고 누가 똑같으니까 내가 가져간 돈 내가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공동경비를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성년조사 용역비 3억 6,800. 여러분 조합은 몇 명이라고? 성년조사 이거 너무 비쌉니다. 3억 6,800.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자, 어디가 뭐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조합받아 하다 보면 어디는 이 금액에서 이만큼 튀겨놓고 어디는 이만큼 튀겨놓고 했는데 신길 7구역이 조합을 한 750원 될 겁니다. 약. 다른 건 다 거지가 채 처먹었습니다. 성년조사를 안 해먹었어요. 얼마나? 2,200만 원입니다. 몰라요. 이것도 적정한 가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조합은 이거에 2배를 하더라도 그렇죠? 조합은 규모가 2배가 된다 하더라도 3억은 이거보다 보면 많죠? 그 다음에 세무 영역비가 5억이 뭐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뭔 소리 이게? 법률 자문, 뭐 집행소송비 2억 5천 많이 있어요. 향후소송비도 2억 5천. 왜? 이따위로 하니까 소송이 많이 들어. 이게 올바르게 사업을 하면 소송비가 세상에 제일 아깝습니다. 맞습니다. 조합원들이 자기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했으면 소송하는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선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소송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한두 표짜리 억울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고, 선거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소송할 일이 없잖아요. 다수결로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했는데 왜 소송할 일이 생기겠어요? 조합이 올바르게 했는데 무슨 소송할 일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조합이 업무를 이상하게 하면 개인들은 소송하느라고 비용 들어가고 조합은 여러분 돈 갖다 그 틀어막느라고 비용 들어가고 제일 억울한 게 소송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자 이런 건 다 빼고요. 그 다음에 가짜가 나옵니다. 무상양도 양수 협의 용역비 이게 뭐예요 도대체? 11억 2,678만 5천 원. 자, 국공유지라는 것은 도시정권 지금 옛날 이 당시 법률로는 65조 2항에 의해서 여러분이 새로 설치해서 기부채납해야 될 시설 공사비 범위 내에서 기존에 영도 폐지된 국공유지 옛날 도로 요거는 다 무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행위예요. 이거를 대법원은 강행 규정을 해서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아라. 네가 받은 만큼은 옛날 거는 그냥 줘라 이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65조 2항이에요. 그러면 언제 협의하느냐? 이걸 66조 1항에 보면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이 내용이 들어오면 공공유지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유자. 예를 들어서 안양 덕현주에 안양시 땅도 있을 수 있고 도로가 경기도 땅이 있을 수 있고 무슨 뭐 국방부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아현동, 부가현동, 용산 이쪽으로 가면 철도청 땅이 많아요. 철도청 땅이 있을 수도 있고 얘들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국가가 소유자라는 것 때문에 관리청이 이러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들이 소유자예요.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 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누가? 시장 군수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이게 우리 이명박이가 좋아했던 주어 시장 군수가 협의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가 이 사기극이 극에 달해서 민간회사가 이걸 했대. 민간회사가 미친놈 아니냐고. 실제로요. 제 카페는 그 공문도 다 올려놨습니다. 자, 민간회사가 이거 할 수 있나요? 아, 민간회사하고 우리 협의 안 합니다. 왜요? 법이 공무원들끼리 협의한다니까. 그런데 민간회사가 한다고? 가짜예요. 돈 10원도 안 들어가는 짓거리야. 이걸 했더니 상록지구에 또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상록지구 조합장. 내가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대의원에 올렸다 하더라고요. 뭐 하자는 짓거리가 안양에 아무리 수준이 떨어져도 가르쳐준 놈 내가 개인적으로 가르쳐준 놈도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하자는 짓이에요, 이거. 대의원에 이거 올라와서 이걸 뭐 어쩐다고 뭐 명예훼손이라고 말 같은 소리. 이거요, 반드시 수사기관의 수사가 돼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앞으로 하게 될 겁니다. 왜요? 말이 안 되는 용역이에요. 제가 앞에 자, 사상관리공사하고 조달청 공문 붙여놨어요. 이 사람들이 무상양도 협의 안 하는데 협의할 수 있다. 아니, 우리는 그들과 협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공문들이 있다고요. 왜요? 아, 법률에서 시장군수가 관리청과 협의하라고, 인가관청에 협의하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민간에서 한다고 이런 사기극을 벌이고 있냐고요. 사기극이에요, 이거. 돈이 적어서 뭐 괜찮습니까? 10억밖에 안 돼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쪽팔려서요. 아무리 돈이 썩어 빠져서 갖다 길거리에 버릴지언정 버리는 건 죄가 안 되니까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자,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71억 2,973만 6천원. 제가 여기 그 숫자를 써놨는데, 이 관리처분 계획서가 48조 1항 각호와 시행령 50조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해라 라고 돼 있는데, 시행령 50조요. 그런데 48조 1항 5호,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 5호입니다. 작은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시기. 요거만 정하고 하나도 안 정했기 때문에 정비기반 시설공사비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개인적으로 오셨을 때 이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했는데 71억 2,573만 6천원인지 안양 시내에도 상당수 조합에서 이걸 부풀리긴 하고 있고 광명은 아예 많이 부풀리 않고 광명의 각 조합들은 그래서 이것도 알 수가 없어서 자료를 보여주질 않으니 뭐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주는지 모르지만 이 금액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립니다. 다만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조서를 여러분한테 안 보이고 소위 말해서 저기를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관리처분 계획서에 왜 일부만 여러분 보이게 진짜 구청에 시청에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 계획서에는 있을 텐데 여러분한테 그걸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관리처분 계획서 아니에요. 일부분이 일부분. 진짜 중요한 사실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건 전부 지금 하나도 개인별 평가이고 뭐고 하나도 안 붙어 있잖아요. 분양가의 추상에 이런 거 하나도 안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원 분양 신청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조합원 분양 신청 누가 했는지 아는데 하나도 몰라요. 조합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얼마짜리가 어떻게 신청하고 뭔 몇 평짜리를 분양받기로 했는지를 몰라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건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이런 이따위 것을 관리처분이라 하고 또 인가해줬을 겁니다. 안양시는 정신 나간 놈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양시 같은 그런 엉터리들이 그냥 인가를 내준다고요. 이 가짜 사업비가 올라도 가짜인지도 몰라요. 정비기반시설 방음벽 공사비가 또 10억 있네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중에 이게 뭐가 내역서가 있어야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지. 지중화 작업 용역비가 50억 3천 추정금액이라 했는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자, PM 시공계약서인 모델하우스 검토 2억.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PM이 뭐예요, PM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가 PM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 회사 이름 제가 봤는데, 제가 어느 수사기관에서 만난 적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 그때 어느 조합에 3천만원 받고 뭐 일을 했다고 돼 있길래, 도대체 뭔 일을 했냐 했더니, 열쇠고리 하나 바꿨다. 문에 번호키인가 뭔가. 그게 자문계약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여러분의 시공도급계약서 2017년 4월 25일 썼습니다. 도급계약서 자체가 개입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마감재 리스트가 개판 5분 전입니다. 세상에 이런 마감재 리스트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하나만 볼게요. 현관, 창호, 현관문, 분체 도장. 이게 뭐예요? 바닥은 폴리싱 타일. 이런 걸 마감재라고 해놓으면, 자, 예를 들어 마감재, 창틀, 나무가 종류가 한두 개야 말이죠. 나무가 얼마짜리인지 알 수 있으면 가격을 요 따위로 해놓으니까 마감재를 컨설팅 하겠다는 놈이 또 달라드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해놓으니 무슨 얘기냐? 2015년 10월 5일부터는요 건축 착공 신고 시에 마감재 리스트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비사업조합이 아닌 개인 간의 공사계약을 할 때 있다고 했으면 뒷사정이 맞습니다. 왜요? 폴리싱 타일이 한두 가지래야 말이지. 회사가 몇 군데인데 무슨 회사의 모델명은 뭐고 색상은 뭐고 벽지는 뭐고 재질이 뭐고 자 페인트 마감 무슨 회사에 몇 번 페인트로 몇 회 칠해서 마감하는지 3회 칠하는지 2회 칠하는지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요게 2015년 10월 5일날 건축법 시행령 14조가 바뀐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법률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개판으로 무슨 실크 벽지 고급 자기질 타일 바닥 타일은 일반 욕실은 자기질 타일은 우리나라에 몇 개나 돼요? 전 세계적으로 몇 개나 돼요? 국산인지 외산인지도 안 나와 있어요. 태국산인지 중국산인지도 아니라고 그냥 자기질로만 된 타일만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놈의 계약서가 어디가 있어요? 실제로요 공사비의 대부분은 마감재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골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집이 잘 지었다, 뭐, 이태리산 무슨 뭐, 대리석을 썼고, 뭐를 어쩌고저쩌고 원목으로 뭐를 내고 마감을 했고, 자, 시멘트를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갑니까? 어느 회사 시멘트를 쓰고, 어느 회사 시멘트에 따라서 건축비가 올라가요? 마감재가 뭐냐가 건축비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마감재를 이렇게 해놓으면, 300만원에는 못 찍겠어요, 이거를? 태국산 타일 갖다 쓰고, 중국산 타일 쓰고, 석재 중국산 쓰고, 혀가 걸려가지고 강화석재를. 이게 뭔 소리 이게 도대체가? 창호 손잡이는 레버형이고, 이런 것이 마감재라고요? 외양을 설명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시공을 해줄 것인지에 따라서 400 몇십만원짜리 이 저기가 맞는지, 이 금액에 맞게 자재를 썼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 따위로 이러니까 내가 모델하우스 컨설팅 해줄게 그러고 또 계약서를 써요? 참 웃기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스스로? 아, 엄청 웃기네요. 또 자문을 써야겠는데요, 제 때문에. 자문이에요. 자, 이설공사, 세입자조사, 지장물 이설, 뭐하자? 전혀 다른 종목이. 이설공사 어딥니까? 이 회사가. 좀 봅시다, 어느 회사? 효창, 네. ENC. 그토록 많이, 여러분의 철거공사는 성명 포함해서 시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10월 16일 이후에 인가받은 조합은 법률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장물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는 별도, 아니 수도, 전기, 가스가 건축 설비에 붙어 있는 것인데 그것만 놔두고 철거할 방법이 있나요? 수도관을 안 막고 안 자르고 철거할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장으로 해서 별도로 이 짓거리를 하도 조합들이 이 사기들을 쳐내니 서울시에서도 국토부에다가 질의하기를 철거에 수도, 전기, 가스가 포함되느냐 아니면 분리계약이 해야 되느냐. 분리계약이 포함된다. 분리계약이 아니라 국토부가 그렇게 답변하고 제 카페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서울시도 조합 운영 사례집에다가 PDF 파일에서 해놨어요. 클럽에 하지 말아라. 자, 안양지역은 안양지역의 인곡 3지구 조합원이 끈질기게 제 카페 회원이 국토부 감사원에 감사청을 하면 이게 잘못되어 있다. 이거는 전부 분리계약을 한다. 감사원이 현지 경기도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나서 지적을 합니다. 지장물 분리계약 못하게 해라. 철거에 포함시켜라. 정관에서 이거 하고 있는 거를 정관 변경을 시켜라. 경기도가 각 시도에 지시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그때 지적상 경기도가 안양시에서 공부 시작했습니다. 지장물 철거 못하게 하라고. 여러분이 이 계약을 하던 이 시기까지는 2013년 4월 25일이네. 이때는 자 11조 사항이 도시정부 10조항이 시공사와의 계약에 철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돼 있고 요거에 대해서 이 철거 중에 지장물 이게 수도, 전기, 가스가 들어간다라고 국토부가 답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요걸 위반하면 84조의 3 1호에 의해서 이거에 위반해서 선정된 시공사 또는 시공사를 선정한 자, 조합장 또는 시공사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강행규정입니다. 강행규정. 근데 법을 위반해서 48억이라 뭐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제일 큰 이건 뭐 교찬. 여기 보면 근데 계약서 내용으로 들어가면 더 재밌습니다. 상하수도 시설물 도면검토 및 현황조사하고 수량 산출, 무슨 놈이 수량 산출. 상하수도 도면 갖다 보면 몇 개 잘라야 되지 그냥 나오는데 그거 뭔 돈 들어갈 일이야. 가로등, 보안등, 현황조사. 지가 뭘 현황조사해. 도면은 다 나와 있는데. 안양시에 갑니다 했는데. 전기시설물 무슨 뭐 도면 말고. 자, 관리권자와 협의한다. 이 집 지장물 관리권자 누가 지가 협의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합이 하는 것이. 그리고 뭐라고요? 폐전 폐관업무를 개인별로 세대별로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저기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도사업소에서는 만약에 여러분의 주택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에 수도가 예를 들어 들어왔다. 이 계량기가 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는 계량기 떼어내고 이거 막아주는 거. 수도관도 마찬가지, 가스관도 마찬가지. 이 작업은 수도사업소는 수도사업소가 하고 가스는 가스사업소가 하고 전기는 한전이 합니다. 폐전 업무를 한전이 이런 업체가 맡기질 않습니다. 폐전 업무 하는 것 자체를 한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기공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도급 업체에다 하든가 자기 직접 하든가 그렇게 합니다. 조합에다가 용역한 고용업체
계약한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이 짓거리. 하지 말아야 될 짓거리입니다. 그래서 48시간 이걸로 가져가는 이런 짓거리도 아마 조만간 수사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정보통신시설도 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도대체 뭐길래 각 관리권자, 주택과 상하수도, 소방서, 도시가스, 한국전력, 치수방대과, 토목과 등과의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 인가관련 업무 협의 및 행정업무를 대행한다. 말 같은 소리한테 정비업체가 아니면 행정업무 대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렇게 가짜 계약서를 써놓고 말도 안 되는 계약서를 써놓고 돈을 40만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고치셔야 됩니다. 쪽팔려서요. 여기 보면 전부 이런 거 써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철거미 이설공사의 상하수 시설공사, 가정인입과 폐쇄 및 정비공사, 시설물 정비공사, 전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인입과 분지점 공사는 그 사업소에서 와서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걔랑 뛰면서 여기다 합니다. 가로등, 보안 등 해체, 수고 및 반납 이것도 자기들이 합니다. 자기들 자산이기 때문에 돈 설치할 때 돈 안 받았듯이 가져갈 때도 지들 건 알아서 지들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뭔 지가 대신 뛰어준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 자산이 아닌데 우리가 손댄다는 거. 손대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손대다가 망가뜨리면 돈 모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갑니다. 알아서. 우리가 한때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피해방지 계획 뭐 하자는 짓이 이건 뭐 온통 있는 거 없는 거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어디 이런 업체가 있지 뭐 하자는 짓. 수입 방지는 고치셔야 됩니다. 시공사하게 돼 있더라고 내버리니까. 아, 설계는 철거가 아닌데 시공사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예. 당연히요. 취직했잖아. 그 다음에 범죄 예방 관련 이 미친놈들입니다. 범죄 예방은 자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2010년도에 부산에서 덕포동에서 우리 김길태 사건, 여중생 살해 사건, 이게 덕포동의 재개발적인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계기로 법을 만들기를 2010년 2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자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CCTV나 가로등 설치 같은 것을 조합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법 30조 4의 2입니다. 30조에서 4의 2를 신설해서 CCTV나 가로등 설치를 사업시행 계획서에다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조 2를 신설해서 자 사업시행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 제1호가 순찰 강화, 그 다음에 2호가 범죄예방 초소의 설치 및 관리, 세 번째가 기타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요 세 가지를 경찰청에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들어 놨더니 그때부터 이것들이 날뛰기 시작하는 게 또 이거를 무슨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자 경찰을 못 믿으니 우리가 순찰을 대신해 주다 민간업체가 들어와서 용역비를 달라는 거예요. 마치 소방서를 못 믿겠으니 바켓스 들고 와서 불 끄는 놈들을 용역비를 많이 주자. 소방서는 공짜니까 재미없으니까 경찰이 범죄 방해해주는 건 공짜예요. 공짜. 그건 재미없으니 돈을 좀 빼야 되겠니? 야 네가 와서 그냥 범죄 방한다고 돌아다녀. 사람한테 데리고 와서 돈 많이 줄 테니. 이게 5억 6,400짜리 이 계약서인 거예요. 여기 어디 쪽팔려서 이거 뭐 하자는 짓이야 이게. 그래서 아까 범죄방도 아까 서면조사자 비교하듯이 왕십리 1구에게 다른 건 다 해쳐보서도 범죄방은 원칙대로 했습니다. 법률대로 1,200만원 들여서 가로등 설치하고 뭐하고 한 거예요. 간혹 여기 제정신 차린 놈도 있어요. 법대로 하는 놈도. 그렇다고 이 조합이 지작을 이런 거 안 하면 해먹었어요. 또 해먹는 거. 근데 또 요건 어쩌다가 손 안 댄 거예요. 실수죠. 해쳐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조합은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촘촘히 다 빼먹고 있는 겁니다.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양이 많이 어둡습니다. 답답합니다. 안양이 전 지역이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주관리 영역, 15억. 토지 수용 재개 중에 도대체 얼마씩이나 이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명도소송도 20억. 50억이라고 했는데, 세 가지 합쳐서. 도대체 뭐 하다니까? 명도소송을 뭐 한대요? 막 무조건 이사, 반론도 막 소송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원래 그따위로 합니다. 가만 가라고 하고 안 가는 사람에 한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집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용역비를 뺀 목적으로 조금 꾸물거릴 수도 이미 소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하자는 짓이에요? 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놔요? 수용적이 어디입니까 이 회사가? 정비. 금융사무소 정비. 재미있는 회사네요. 자,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많습니다만은 여기서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이 바닥에서 있는지. 성면철거 감리 5. 이것도 아주 개파입니다.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임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낮춰야 됩니다. 추진이 기집행 운영비 8억 9천. 향후 총회 비용 54. 와, 멋지네요. 무슨 짓을 하려고 54억씩이나 잡으랍니까? OS 쓰려고? 그렇겠죠. OS 안보에다 바칠 돈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많은 돈을 OS한테 갖다 바치겠다고 정해놓은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네. 자, 어떤 경우에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총회를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고는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아무리 많이 설명을 해봐. 이 다음에 총회 때 또 여러분은 이걸 해지지를 못하고 OS가 와서 OS한테 표를 주고 맡기고 내 권리를 포기한 거잖아요. OS하고 조합이 알아서 해라. 나는 간섭하지 않을 테니 자격이 없는 거죠, 자격이. 이 설명 들을 자격도 없죠. OS 문제 고쳐야 됩니다. 최소한 내 주권을 내가 포기하는 짓은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뭐 때문에 OS한테 줍니까? 뭐 할지 몰라서? 물론 OS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걸로 봅니다만은 정부가 해결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조합은 참여. 민원 처리 비용 10억. 이게 뭐예요? 민원 처리비를 또. 기타 예비비가 120억. 아, 미쳐. 기타가 뭐래? 거시기는 누구도 몰라요. 조합원 중도금 대출이자 100억. 이것도요, 이렇게 넣으면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도금 대출을 안 받을 사람은 우선 빚어서 사업합시다. 빚어서 사업합시다.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짜로 준답니까? 근데 중도금을 나는 안 받을래 하는 사람은 또 옆집 아저씨가 받는 것 때문에 내가 비료율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각자 내가 알아서 받는 만큼만 하면 여기다 왜 공동사업에 넣어야 되냔 말이에요. 큼직큼직한 얘기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판인 거예요. 이주비 금융료 182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이주비. 근데 대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00억이나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합쳐도 280억 아닙니까? 거의 비율이 10% 가까이 작살나는 겁니다. 세입자 주거든 84억. 이동이자 청산비용 이런 건 의미 없고. 국공유지 매입비 38억 6,100. 국공유지 매입비도 여러분에게 용도 폐지되는 정비 기반 시설 요소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매입해야 될 건지 아닌지도. 이게 생략해버리면 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상가 영업보상비가 60억대인데 여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상가 영업보상비가 60억이라고 책정을 해놓고 요 보상비에 대한 예비비가 120억인데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이거? 130억? 120억이 아니라 아니 본 게임 예비비가 130억이 나오고 본 감정비는 이거고 왜 이게 중요하냐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명목을 잡아놨면 조합 입장에서는 그대로 가면 엄청 이만한 돈이 130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거에 비용을 충당하려 했는데 130억이 그냥 남아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130억이면 얼마예요 이게? 3,000원, 3, 42 4% 정도예요. 4% 1억짜리는 400만원이지만 10억짜리는 4천만원이라고요. 요거를 조합에다 내가 추가로 주고 있는 사람 명분도 없으니까 너 충분히 들고 있어. 알아서 써. 그거잖아요 지금. 아니 본 사업비가 60억인데 예비비가 130억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예비비가 그런 성질입니까? 여길 보고 싶으면 많이 답답합니다. 자, 미분양 대책비가 또 200억 있어요. 200억. 허허. 자, 미분양 대책비라는 것은 분양을 해본 다음에 분양이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할인해서 할까? 아니면 무슨 자재를 업그레이드를 시켜서라도 할까? 할 때 이 돈이 들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바보가 어디 하자 있는 집을 팝니까?
미분양 대책비를 왜 만들어놨냐고요. 지금 거기는 프리미엄이 붙어있죠. 뭐나 마나. 프리미엄이 붙어있다는 얘기는 미분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첫날 대부분 다 끝났어요. 근데 미리 이걸 해놓으면 이 돈도 아까 이 130억, 요거만 330억이에요. 여러분 10%에 10% 비례율에 미리 줄 테니 10억짜리 갖고 있는 내가 1억을 미리 줄 테니 네가 알아서 그냥 알아서 넉넉하게 아니 조합이 배고프게 가면 안 되지.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돈을 내가 미리 내기로 하고 다 정해버렸다니까요. 명목도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팔아보지도 않고 무슨 놈이 미분양 대책비를 미리 잡냐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몇십 프로는 밀어줄 생각 있어야 돼. 재산의 한 20, 30%는 그냥 알아서 이게 줘보려고요. 조합에서 알아서 네가 알아서 앞으로 뭐 어려운 일이 많을 텐데 넉넉히 잡아서 그냥 쓰는 거야 이거라고요. 자, 새로 집을 사온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수정하면 돈 많이 법니다. 이걸 지금 이미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팔고 간 거예요. 이런 비용을 부담한다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집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집을 지으려면 그러니까 가격이 뚝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5억짜리가 7억, 8억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5억이면 그냥 5억 그대로 볼 거 아니에요. 100%라는 얘기는 비례율이. 다만 조합원장이 좀 싸니까 이제 오를 거야라고 산 건데 5억짜리를 비례율을 자칫 산정했더니 권리금액이 7억이 되더라. 40% 올라가면 7억 아니에요. 비례율이. 아까 뭐 보니까 막 20% 이 정도 올라가는 게 1도 아니겠구만. 허풍만 빼도 한 20%는 금방 올라가겠잖아요. 허풍생이들만 빼도.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 내가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유이자 대여금 이자도 173억. 사업비 대여금 이자 그냥 14억. 여기서도 한 180억 있다고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면 이 비용이 생겼느냐?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여러분 계약서에, 자, 시공사와의 계약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고치셔야 됩니다. 안 고치면 여러분, 두고두고 평생을 후회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그 170억이 없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39조입니다. 공사대금적인 상환. 38조 1항 때문에 그 170억이 생긴 겁니다. 제로에야 맞습니다. 여기 자, 보세요. 38조 입금된 분양 등 수익금은 입금된 일자를 기준으로 합의 의뢰인이 지급하는 전체 공사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이 금액을 공사비 변제 우선 충당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도급공사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급공사라고 하는 것은 민법 684조에 의해서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대금 청구는 685조에 의해서 그 용역물을 인도와 함께 건네주고 대금을 받는 겁니다. 호불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제목은 도급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가 입금이 들어오는 즉시 공사비 전액에 달할 때까지 미리 공사비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은 유이자 사업비나 지금까지 시공사 빌려온 거는 돈 이자를 내고 쓰라는 얘기입니다. 네 돈은 내 돈이고 시공사 입장에서 내 돈은 내 돈이니까 이자 주고 네 돈은 내 돈이니까 갖다 들어오는 즉시 나한테 줘. 그리고 나한테 가져갈 때는 이자 내 이익입니다. 세상에 바보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돈을 주자 선불 줘놓고 나는 이자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 이자가 생기는 겁니다. 170억짜리가. 유이자 사업비 이자라는 항목이 너무너무 아까워. 2008년도까지 이런 거 없었어요. 당연히 도급공사 원칙을 지켰었어요. 2009년도부터 슬금슬금 이 짓을 시작하던 이제 내놓고 해요, 시공사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어디입니까, 시공사가? 대림하고, 어디입니까? 코로? 근데 문제는, 자, 이것도 좋아요. 170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림이나 코롱이 만약에 부도가 나버리면, 여러분들은 선물을 줬기 때문에 악소리를 부담합니다. 여러분 거만 망하면 괜찮은데, 일반 분양자들 거 어떡하려고요? 얘들 집 하나도 안 지었는데 얘들 거 돈까지 갖다 선물로 다 줬어요. 여러분들 돈으로 메꿀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거지됩니다. 만약에 완공하기 전에 두 회사 중에 부도가 나버리면, 두 회사가 부도가 나버리거나 하는 사태가 생기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강통차입니다. 왜요? 선물 갖다 땡겨줘 버렸기 때문에. 내 것만 준 게 아니라 일반 분양자 거를 갖다 줘. 일반 분양이 몇 세대나 됩니까? 1,500 세대죠. 1,200, 300. 조합원 숫자만큼이나 거의 되는 말이에요. 일반 분양이. 근데 그 사람들 거 돈을 선불로 갖다 다 미리 줘버리면, 그리고 시중상 빵했어요. 여러분이 물어내야 될 거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이 170은 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시공사들이 놀 자리고 발을 뻗는다 말입니다. 어디나 저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성불로 가져가요. 자, 서울에도 3호 같은 3차 서초동에 현대가 애당초는 이렇게 요구했어요. 근데 기성불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도급공사로 가려면 나 10% 했을 때 10% 가져가고 20% 올라가면 20% 가져가고 감리가 기성을 체크하니까 이게 기성불이에요. 도급공사 계약서는 다 기성불로 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은 분양물이에요. 분양대금이 즉시 들어오는 즉시 돈부터 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갖다 빌렸은 돈을 계속 이자를 내고 있으면 내 돈을 들어오는 대로 먼저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를 써놓고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대단한 놈이다. 왜요? 저 같으면 잠 못 자고 날마다 상황당해서 빌어야 돼요. 내리면 코는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나도 괜찮으니까 우리 거 다 지을 때까지만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내 돈은 내가 줄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일반 분양자들까지 우리가 다 갖다 줘버렸으니 그 사람들 집 지어줘야 되잖아요. 조합 믿고 선분양 받았는데 왜 이런 계약서를 써야 돼요? 누가 고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신길 12구역은 그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한 달 한 달 이자가 문제가 아니라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기성으로 되어 있던 건 고쳤습니다. 그리고 잘했다고가 아니라 지금도 서울에 아까 3받은 3차도 분양 기성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는 다 기성으로였고요. 2008년도까지는. 그 다음에 춘천에 가면 소양 족집 2구역 소양 이재ling 족집구역 저기입니다. 태릉현대도 서울의 태릉현대도 기성불입니다. 분양물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들 공통점은 사업비 아까 이자가 없습니다. 아까 170 이런 항목이 나올 수 없어요. 내가 들어오자마자 빚부터 그동안에 첫 번째 돈이 먼저 들어오기 선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지금까지 빌려 쓴 돈 갚아버리기 때문에 이자가 없는 거예요. 무이자로 주기로 하면 그냥 우선 쓰면 되고 유이자 사업비를 먼저 돈이 들어왔는데 먼저 갚아야지. 아니 내 빚을 놔두고 저 사람 줄 돈부터 먼저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도급공사 계약서 고치셔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임원을 해임한다 한다면 여러분의 의사에 따라 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금 저질러놨어요? 이 많은 것을 수백억을. 근데 그 사람한테 저질러놓은 사람한테 고쳐라. 고치겠나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직은 그게 한계입니다만은 저 사람이 절차를 안 지켰어요. 뭐 도시정보 위반했어요. 벌금 얼마 나와요?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저질러놓고 벌금 나오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들어가서 고치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러기 위해서 해임을 하는 거고요. 새로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 사업비 고치면 대박입니다. 왜요? 그냥 싸게 산, 그 사람이 전임자를 팔고 갈 때 분담금을 예를 들어서 뭐 3억을 낼 거라고 계산했던 것이 이거 싹 내가 사갖고 와서 고쳤더니 분담금이 뭐 1억 5천도 안 나오고 1억밖에 안 나왔다. 2억 벌고 들어가잖아요. 비율이 상당히 올라가겠네요. 비례를 올라가죠 당연히. 그러려고 여러분이 하는 거고요. 아까 보면 호수를 너무 많이 잡아놨단 말입니다. 기타만 해도 기타만 줄여도 기타가 뭐예요 기타? 거시기지. 거시기를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냐고. 기타 예비비 120억. 목적은 예? 목적은 기타 예비비 130원. 기타만 두 개 합쳐도 250억이에요. 기타들끼리만 합쳐도 기타는 명목이 없는 걸 기타라고 하잖아요. 잡아놓고 전용했어요. 자, 미분양 대체비 200억. 이런 거는 그냥 숫자만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눈 다 감고 줄여도 돼요. 아까 그 잘못된 용역계약서를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만 왜 이것을 미리 가져가냔 말이에요. 아직 발생하지도 않는 일을. 미분양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미분양 대책이 왜 필요하단 말이죠. 이건 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변경을 안 하고 계속 가는 조합은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도저히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생기면 관리처분 변경해야 돼요. 근데 미리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런 느낌을 왔습니다만 시골에서 살림이 어려우니까 애는 빨리빨리 크고 옷을 그때그때 사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큰 걸 사줘갖고 걷어줘요. 좀 크면 하나 내려주고 마치 그런 느낌이죠. 부족할 일이 없죠. 부족할 일이. 5살짜리 애가 12살 먹을 때까지 입을 옷을 사줘버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덕혜죽은 제가 이전에도 제가 볼 때 참 답답했는데 그때 오셨던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명드렸더니 그분들이 대부분 현금 청산자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가 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이번 뭐 어떤 결정도 여러분 조합원들이 결정한 일이 뭐 제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흥분할 일은 아닌데
덕현지구 사업비 자체가 이렇게 답답하게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고쳐내느냐 못 고쳐내느냐는 온전하게 조합원 여러분들의 몫이고 여러분들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